자, 관할의 결정은 소재기 시 한다. 소재기 시 결정이 된다. 이걸 가리켜서 관할 항정의 원칙이라고 한다. 관할 항정의 원칙. 자, 그러면 여기서 토지 관할과 그 다음에 사물 관할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토지 관할은 이 관할 항정의 원칙에 예외가 하나도 없어요. 예외가 하나 없어. 그러면 토지 관할이 이 관할 항정의 원칙과 부딪히는 거는 뭐냐면 행정구역 같은 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예를 들어서 뭐 강동 같은 경우는 동부지법에서 사건을 처리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행정구역이 바뀌어가지고 그 지역의 일부가 성남시로 만약에 편입이 됐다 해보죠. 그러니까 성남시는 이제 성남지법에서 사건을 처리하잖아요. 그럼 동부지법에서 사건을 처리하다가 행정구역이 성남시로 그럼 편입이 돼버리면 그 지역이 그러면 그 사건이 성남으로 가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관할은 소재기 당시에 생긴 관할이 그냥 끝까지 가요. 여기에 대해서는 예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물 관할만큼은 예외가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이거는 사례형 문제를 풀거나 뭐 객관식을 풀거나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관할 항정의 원칙 중에서 사물 관할만큼은 예외가 있는데 예외가 둘 다 이런 식으로 단독에서 합의부로 가는 이러한 예외만 있어요. 그 반대는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 합의부에서 단독으로 가는 경우는 없어요. 단독에서 합의부로 가는 경우만 있다. 이것만 예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단독에서 합의부로 가는 경우가 뭐가 있느냐를 봐야 되죠. 딱 두 가지입니다. 자, 13페이지에 나번 있죠? 별표 3개 정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관할 항정의 원칙과 관련해서 토지 관할은 예외가 하나도 없다. 하지만 사물 관할은 예외가 2개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단독에서 합의부로 가는 것에 관한 얘기다. 반대로 합의부에서 단독으로 가는 경우는 없다. 예를 들어서 자, 6억짜리 사건이 제기가 돼서 합의부에 배당이 됐는데 그 청구 취지를 감축해가지고 지금 1억짜리 사건으로 바뀌어버렸다. 그러면 이제 단독 판사 사건이 되잖아요. 원래 들어오려면. 그러면 그거를 단독 판사한테 보내야 되느냐? 그건 없어요. 단독에서 합의부로 가는 것만 예외가 있지 합의부에서 단독으로 가는 예외는 없다. 그거는 관할 항정의 원칙이 적용되죠. 그러면 단독에서 합의부로 가는 경우는 뭐가 있느냐? 첫 번째는 자, 원고가 처음에 그 2억짜리 소송을 제기해요. 2억짜리 소송을 제기하고, 자, 지금 그 사물관할의 그 기준이 지금 3월 전이니까 지금 2억을 전제로 하죠. 2억을 전제로 하게 되면 그럼 1억짜리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죠. 1억짜리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단독 판사한테 가잖아요. 그 다음에 청구 취지를 병합을 해가지고 이번에 3억짜리 사건을 추가를 해요. 그러면 합계 4억이 되죠. 그러면 처음에 소를 제기했다면 이건 합의부 사건이 되죠. 이럴 때, 그러니까 처음에 원고가 소 제기할 때 단독 판사 사건이었는데 청구를 병합하다 보니까 금액이 합의부로 이게 늘어나게 되면 그러면 이제 피고가 합의부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피고가 사건을 합의부로 보내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게 돼요. 이게 바로 예외에 해당되죠. 원고가 덧붙여가지고 합의부 사건으로 만들어버리면 피고 쪽에서 합의부로 보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피고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피고 쪽에서 나는 문제없다, 상관없다, 난 이 단독 판사에서 그냥 사건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송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피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피고가 그 혜택을 안 받겠다고 하게 되면 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가 되고요. 지금 그 13페이지에는 지금 바뀐 5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예시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게 하나가 있고 14페이지는 반소와 관련된 거예요. 반소. 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해서 단독 판사 해당되는 사건으로 소가 제기됐어요. 자, 1억 5천짜리 사건이 소가 제기됐죠. 그러니까 이건 단독 판사 사건 의문이 없죠. 그런데 그 피고가 반소를 제기해요. 반소를 제기하면서 10억짜리 반소를 제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반소 피고, 즉 본소 원고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본소와 반소를 전부 다 합의부로 보내야 됩니다. 이것도 사물관할 중에서 관할 항정의 원칙의 예외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본소 원고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본소 원고가 그걸 원하지 않는다. 이 반소에 대해서도 나는 이 단독 판사에서 심리를 받겠다라고 하게 되면 사건을 이송해서는 안 됩니다. 딱 두 가지.
사물 관할에서만 관할 환경의 원칙이 예외가 있다. 공통적인 거는 단독에서 합의부로 가는 것만 있고 합의부에서 단독으로 가는 경우는 없다. 그런 예외는 없고 단독에서 합의부로 가는 경우는 원고 쪽에서 플러스 알파 더 붙여가지고 합의부 사건이 돼버릴 때, 반소 사건이 합의부가 됐을 때. 그런데 그거는 상대방에 관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상대방이 상관없다. 나는 그냥 단독 판사한테 재판을 받겠다라고 하면 사건을 이송해서는 안 된다.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별로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가 이제 관할 항정에 관한 원칙이죠. 전체적으로 관할에 관한 얘기입니다. 15페이지의 직무 관할은 볼 필요 없어요.